자, 그래도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. 준비하라. 첫 번째는 뭡니까? 일단 좀 오늘 해석의 문제가 좀 있어요. 근데 어떤 해석? 미국 시장의 그러니까 오프닝 때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는데 네.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는 조금 후퇴하는 느낌이 듭니다. 뭐 지금 뭐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나 30년물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의 속도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채권의 금리나 가격 뭐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반대로 위험 선호도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경계. 네, 네. 경계성 그런 후퇴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변동성에 확대인 거죠. 두 개의 어떤 이 지표가 충돌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 민감주의 대표로 갔었던 이제 소재 쪽 그리고 산업재 몇몇 종목들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후퇴도 있고 위험 선호도가 후퇴하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약간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우리 시장은 오늘 잘하면은 큰 그런 거 없이 반전.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스닥만 좀 잡아준다면 우리 시장도 좀 자신감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성장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. 근데 조금 지금 미국도 좀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좀 돈이 좀 하죠.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네. 어제 미국의 이제 영레포 시장의 수요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컸다는 보도가 나왔어요. 한 6천억 달러?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채권 수요인데 네. 그렇죠. 미국채에 대한 수요도 응찰률도 좋았고 네. 사들이는 이유가 뭘까? 아직도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.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약간의 넘겨 짚어서 그러니까 위험 선호도가 약간 후퇴한,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 자산의 선호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위험 선호도가 약간은 줄어든 정도로만 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좀 변동성이 미국장에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개인들은 어쨌든 지금 BBIG의 플러스 반도체의 잔상 때문에 너무 저조차도 너무 답답해요. 근데 거래 대금은 또 반면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반도체의 정체가 지금 모든 시장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네. 동시만기가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만 조금 버텨주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시장의 자신감을 조금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.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변수로 본다면 거래 대금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현재 수급 상황은 프로그램 매수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전과는 다르게 파생으로만 리스크 관리를 하던 시점에서 이제는 공매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파생에 의해서 흔드는 그런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뭐 수세적인 이제 그런 만기일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요즘에는 그날 나오는 해외 지표 또 그날 나오는 미국의 강세 종목에 좀 반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뭐 지속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듭니다. 일단 뭐 테이퍼링 관련된 금리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쭉 뻗어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좀 맞는 것 같고요. 뭐 환율단만 보더라도 이렇게 원화 강세가 쭉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달러의 강세가 쭉 나온다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연속성에 있어서의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날 나오는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 그런 이슈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겠고 뭐 이번 주에 좀 강세 국면에 있었던 종목들 수급 좋은 종목들에 대한 오늘 하루의 연장선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지수는 어쨌든 중립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일단 뭐 강세를 지속한다기보다는 포스트 코로나 그런 기대로 지속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는 쪽이 어쨌든 소비재 쪽은 맞는 것 같아요. 뭐 어제 보니까 여행 상품이 또 다시 등장하는 이런 뉴스도 좀 봤었는데 뭐 자동차와 같은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소비를 아껴놨다가 한 방에 지를 수 있는 그런 보복 소비 관련된 약간 고가의 소비재 쪽이 지금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명품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그리고 그동안 꾸미지 않았던 이제 뭐 각종 미용, 뭐 임플란트, 의료기기 이런 쪽이 지속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좀 미묘하게 좀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플랫폼과
게임,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강세가 나타났어요. 그러니까 게임주들도 나쁘지 않았고,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도 그 종목들에 대한 연장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소비재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틈새적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좀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인데 수소에 대한 좀 잠잠했었잖아요. 네. 수소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원전 이후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 그렇죠. 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그 D 시간에 네.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플랫폼과 게임, 인터넷 뭐 이런 좀 섹터의 좀 강세, 자동차의 지속 그리고 의료기기와 소비재 이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. 관련된 종목은 뭐 카카오, 현대위아, 현대로템 그리고 더존 비주원, 클래시스, 디오 뭐 명확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터넷 쪽,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쪽, 또 수소와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오늘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중에 선택은 오늘 현대위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현대위아. 네. 왜 제가 오 그러냐면 어제 이제 또 시장 막판에 선수들한테서 나온 현대위아를 잘 봐야 된다. 뭐 실적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. 실적이 올라오는. 적도 있고 수소 얘기도 수소.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장 준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 공지해드릴 거는 SK텔레콤은 오늘 개장하고 30분간 거래가 정지됩니다. 혹시 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. 네. 기업 분할 때문에 그런 기업 거니까. 분할하고 그 액면 분할을 동시에 네. 뭐 한 그런 공시가 좀 나왔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거래 안 돼 이렇게 네. 오해하실까 봐. 기존- SK텔레콤 오늘 30분간 거래 정지. 기존부터 있었던 이슈니까요.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근데 이게 얘기는 시가총액 됐다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. 이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할 때 이제 자칫 뭐 트래킹 에러 같은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. 예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, 근데 30분 뭐 크진 않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또 어제 만도가 좀 이제 기업 이제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시간회에서 좀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가 지금 네. 만도와 왜냐하면 제가 LG화학처럼 그런 건가요? 관련주로 계속 만도를 말씀드렸었는데 네. LG화학하고 비슷한 그런 물적 분할하는 예, 거예요, 물적 이군요. 분할에 대해서 자율주행 얘기가 사업부? 좀 나왔었죠. 예, 뭐죠? 그러니까 에이다스 사업부를 에이다스. 딱 뜯어서 이제 뭐 가칭 뭐 또 이렇게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초가의 7% 넘게 좀 약세가 좀 보는데 약간 호가가. 희석 그 과거에 그 LG 화학에 나왔었던 그 홍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한 1, 2주 정도는 이런 희석에 대한 또 가치가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실망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일단 네. 오늘은 좀 약세 출발을 할 것 같고 향후에 또 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후속 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좀 팔로우를 좀 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예상치 못한 돌발이지만 악재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기업의 근간이나 본질이 그렇죠. 저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약간 이제 대주주의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서 새롭게 상장을 하면 시장에서 수조 원의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그게 있다 보니까 뭐 네. 그리고 이제 뭐 이걸 지주사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뭐 확장을 해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오늘 시초가가 좀 이렇게 약하다는 거. 독부로 이렇게 예, 그게 좀 7% 넘게 좀 약세가 좀 잡혀서 일단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 네. 주제는 아까 수소 얘기 잠깐. 네, 네.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좀- 수소 쪽이 좀 조용했죠. 한동안 굉장히 좀 조용한 상태였고, 막 작년에 뭐 이제 수소 얘기만 나오면 막 몇 상한가 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한동안 정말 그 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. 뭐 지금 2차 전지 쪽도 뭐 상당히 좀 조용한 상태입니다만 수소 쪽은 뭐 더더욱 좀 그런 것 같고요. 일단 미국 쪽에서 이제 SMR, 그러니까 이제 소형 그 원자로에 대해서 광풍이 몰아치면서 우리나라 정책과 약간의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분류가 다시 재분류가 되다 보니까 6월달 상반기는 뭐 사실상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초강세를 보였고 뭐 주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히트를 쳤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너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앞서가는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이런 리포트나 뉴스들을 보면 수소에 대한 얘기가 하나 둘씩 굉장히
임팩트 있게 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바닥 대비 상당히 좀 탄력 있게 올라오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돼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수소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수소 자동차,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런 뭐 수소에 대해서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올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 동력인 수소 선박, 항공기 그리고 산업용 발전 이런 쪽으로 수소를 이용하려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이제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이제 에너지 얼스샷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을 그린 수소 쪽으로 4조 달러. 4억 달러를 좀 책정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41억 달러까지 이거를 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친환경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이슈로서 수소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미국 쪽에 있어서의 핵심은 전기차로, 그러니까 자동차로 수소를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생산 단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서 탄소 중립을 필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그린 수소가 중심이다 보니까 핵심은 수소를 공해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 미국에서는 이제 일단 테이프를 끊고 이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SMR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이 굉장히 좋잖아요. 어떻게 누가 플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진출을 해서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소는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좀 비교적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뭐 주식은 이렇게 아무 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. 아무도 네. 관심을 안 가질 때 역발상으로 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외 쪽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몇몇 종목들이 하나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일종의 좀 시그널일 수 있겠다. 그래서 SMR 다음에 타자는 파괴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소 쪽을 개인적으로는 좀 키워보고 싶고요. 연관 기업은? 네, 수소 쪽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쪽을 좀 배제를 하면 네.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.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압축을 하다 보면은 뭐 밸브나 탱크 뭐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인프라나 뭐 수소 충전소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거를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. 미국 그렇죠. 쪽에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브나 탱크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부분을 보도록 하겠고 뭐 전기 분해가 돼서 액화를 시키고 기화를 다시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금 이제 에너지로 쓰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크게 좀 볼 수 있는 건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뭐 종목으로 말씀드린다 보면은 일단 탱크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일진 복합 소재 이름이 바뀌었죠. 어쨌든 일진 다이아가 다시금 좀 자리가 좀 괜찮아 탱크라는 보이고요. 건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탱커. 탱크죠. 네. 그리고 수소가 이제 부산물로 나올 수 있는 쪽이죠. 일진 머티리얼즈와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수소라는 단어만으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그래도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이제 두산 퓨얼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진 다이아가 그 일진 무슨 솔루스인데 하여튼 네. 그 상장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그거를 좀 오늘 관심 있게 일진다이아도 보도록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. 해볼까요? 일진다이아. 네. 좋습니다. 자, 조금 내로하게 좁혀놓은 마이크로 기업은 오늘 일진다이아 수소로 봤습니다.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.